채권하고 배당주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미국 장기 채권 ETF 오랜만에 좀 저도 열어봤는데 슬슬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TLT ETF 투자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지금 3년 동안 빠지다 보니까 요즘 좀 많이들 관심이 사그라든 건지, 아니면 그냥 사놓고 지켜보시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추가 매수를 조용하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해서 좀 얘기를 가져봤거든요. 댓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 많이 다뤄주세요. 일단은 미국은 이제 빠르면 9월 전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 금리도 먼저 반영을 하면서 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상승 트렌드에서 조금 내려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반대로 오르는 게 채권이거든요. 채권 가격이 반등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보시면 진짜 많이 빠지긴 했어요. 3년 내내 정말 유례 없이, 역사상 유례 없이 2020년부터 21, 22, 23, 24 올해 거의 3년 넘게 약세였는데, 일단은 경기가 둔화돼도 오르는 게 채권이고, 안전자산이니까 금리를 내려도 또 오르는 게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내리든, 경기 둔화가 반영되든, 연준이 그냥 보험적으로 금리를 내리든, 채권이나 또 배당주가 약간 9월 전후로 또 주목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름에 좀 미리 사놔야 될까 싶기도 해서 제가 추천은 아니고 한번 같이 모니터링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소개드린 유럽 때문에 미국 채권이 좀 안전자산이 몰리면서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지금 증시나 유럽 채권 시장이 좀 혼란스러워서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으로 돈이 몰린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래서 미국 채권이 좀 꿈틀대고 미국 금리가 좀 안정화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말고 지금 일단은 지금 연준이 이번 주 FOMC에서 점도표 공개했는데요. 지난주에 좀 실망스럽게도 고금리 좀 더 장기화, 올해 원래 3번 금리 내릴 것 같아 그랬는데 1번 정도 내린다고 그랬고, 내년에도 4% 이상의 고금리가 유지될 것 같다고 일단 전망을 해놓으면서 조금 시장이 약간은 실망을 했죠. 그래서 기대가 호퇴되는 부분이었고, 연준이 전망한 경제 전망을 봐도 물가도 예상보다 더 높게, 내년도 더 높게,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도 올해는 몰라도 내년도 더 높게, 그러니까 약간 경기가 더 좋아지기보다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연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이 경기 둔화를 좀 반영하는 것도 있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충격에 대비해서 채권 사놔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좀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준 FOMC 발표 듣고 나서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라는 곳이 있는데, 핌코의 글로벌 부동산 헤드 최고 책임자가 좀 경고를 대놓고 해가지고, 이것도 외신에서 많이 주목받았죠. 고통의 물결이 이제 시작이다. 안 될 것 같다. 연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고금리 장기화 결국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대출 만기 다가온 은행들, 대형 은행까지도 영향권에 들어갈 것 같다. 지금까지는 맛보기였다라고까지 경고하면서 외신들이 좀 주목을 받았고, 확실히 금리 인하가 할 듯 말 듯 지금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올해 내내 계속 3월, 6월, 9월 이러다가 제가 9월에 또 여러분 11월입니다 라고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밀리니까 이 자료가 뭐냐면은, 지금 기업들이 올해 미국 기준금리 내릴 줄 알고 투자 계획을 이만큼 잡아놨는데 이렇게 줄였다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투자 계획도 다 미루는 겁니다. 이제 이게 AI만 좋은 거지, 지금 다른 쪽은 고금리가 지속될수록 안 좋으니까 이렇게 투자 계획을 다 철수하거나 미루는 겁니다. 다른 제조업 이런 쪽들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당연히 고용도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고용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 지수가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이제 불확실하다고 표현한 응답이 코로나 이후 최고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빅테크니까 엄청 큰 줄 아시는데, 이제 물론 당연히 경제의 영향이나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실제 고용의 절대 다수 99%는 중소기업입니다. 빅테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나 고용 지표는 이쪽에서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최고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고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15%밖에 안 될 정도로 엄청 낮습니다. 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23%, 3분의 1이 채 안 될 정도로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힘든 거죠. 지금 일부의 빅테크와 AI 기업들만 호황이고, 정말 대다수는 힘든 게 사실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실업 지표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업률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선행 지표고요. 그래서 이 두 개 그래프를 겹쳐보면, 중소기업들이 채용 계획을 줄이기 시작하면 실업 선행 지표가 늘어나고, 거기에 뒤따라서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강조했어요. 우리가 고용시장이 부러지면서 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린 후에 금리를 내릴 건 아니고, 조금이라도 좀 지표가 꺾인다 싶으면은 우리가 대응을 할 거다. 지표 보면서 빠르게 대응할 거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약간 비둘기적인 또 말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만큼
고용이나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보이고 있다라는 걸 연준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게 느껴지고 지표로 나오고 있고 미국 가계 소득도 지금 확실히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계 소득이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엄청 올라갔었는데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실망감도 있다고 이제 표현이 됐는데 향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소득이 늘어날 것 같다고 응답한 게 2012년 이후 최악입니다. 갑자기 지금 가구의 소득 자신감이 뚝 떨어지고 당연히 소득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소비도 줄일 것이고 자동차 새 구매나 주택 구매 이런 것도 좀 망설이게 되겠죠. 그래서 확실히 지금 미국 가계, 물론 지표 좀 더 봐야겠지만 소비 심리 지수도 올해 최저로 뚝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약간 자신감 있다가 이게 반등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서프라이즈로 급락해서 이번에 이 지표도 주목을 받았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물론 이런 지표들은 매달 조금 노이즈도 있고 바뀌긴 하지만 추세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둔화가 반영돼서일 수도 있고 좀 지표들이 둔화될 수도 있고 혹은 물가가 좀 잡히고 있어서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채권 쪽은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TLT도 한번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저도 채권보다는 주식을 훨씬 선호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막 당장 투자하기보다는 슬슬 바닥 다지고 돌아서는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모니터링 좀 할게요, 같이. 그래서 이제 지금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금 버블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돈을 쌓아놓고 요게 이제 머니마켓 펀드라 그래서 예적금 같은 데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으신데 이런 돈들이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위험 자산에 본격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기도 코로나 때도 금리 인하, 양적 완화, 돈 풀기 할 때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채권에서 5% 이자 따박따박 받으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요게 이제 금리 인하 다가오면 9월 달이든 올해 중에 금리 인하 하면 채권이든 배당주든 위험 자산이든 뭐 부동산이든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채권도 있고 금리 인하 본격화되는 걸 대비해서 배당주도 한번 슬슬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올해 배당주들 수익률이 부진한 편입니다. 대체로 마이너스예요. 채권도 마이너스, 부동산 관련 임대, 리츠, 제가 좋아하는 리얼티 인컴 이런 배당주도 올해 수익률 마이너스. 지금 증시가 10% 넘게 오르는데 마이너스라는 거는 격차가 더 많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고금리일 때는 배당주들이 좀 인기가 없고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거나 금리 인하 사이클일 때 상대적으로 배당을 주는 배당주들이 인기가 높아지는데 지금은 완전 인기 없죠. 그래서 배당주들 이제 슬슬 만약에 9월 금리 인하 임박이라던가 점점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신호가 커질 때 다시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같이 한번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것도 올해 많이 빠지고 있고요. 배당주, 소비주, 제약주들도 안 좋고요. 대표적인 배당주들 이런 주식들 다 저금리일 때 인기 많은 주식들이거든요. 물론 뭐 이제 코카콜라 나쁘지 않은데 펩시 같은 주식도 좀 빠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라고 하는 전력 개발 회사들은 원래는 고금리에 안 좋았는데 지금 전력 대란 AI 붐을 타고 오히려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죠. 요건 약간 논외긴 한데 그래도 얘네들도 배당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때 더 좋습니다. 유틸리티 전력 회사들, 유틸리티 회사들이 배당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 좋을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주요 배당주들인데 요것도 이제 한 번씩 공유를 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거 리포트 한번 제가 좋다고 해서 공유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9월 FOMC 전까지는 시장에 큰 충격이나 변화가 없는 한은 지금 기존 분위기로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 본격 임박이다 그럼 그때 채권이나 배당주 같은 애들로 조금 분산, 온기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AI 대장주는 엔비디아는 실적이 8월 말까지니까 그 전까지도 AI주가 끝났다, AI 고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대선 전까지는 조금 조용할 테니까 이랬다 저랬다 할 테니까 일단 크게는 여름 랠리는 즐겨도 될 것 같다라는 걸 기본 관점이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채권 배당주도 한번 얘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스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